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행복한 수학. 안녕하세요. 행복한 수학 장우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법칙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공식으로 좀 바꿔서 불러보죠. 지금부터 우리는 집합의 연산 공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집합의 연산 공식이에요. 연산 법칙은 우리 쉽게 그냥 공식 이렇게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렇게 있대요. 사실 우리는 이거를 중딩 때부터 배우긴 했어요. 이미 배워왔기 때문에 일단 교환 법칙이 뭔지 이미 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데, 하나 좀 해볼까요? 하나 해보자. 1 더하기 5랑 1 더하기 5가 있는데, 편의상 5 더하기 1로 바꿔서 풀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랑 이 결과는 서로 어때요? 똑같죠. 똑같이 서로 자리를 바꿔도 괜찮은 거죠. 이럴 때 우리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불러요. 자, 어쨌든 자리를 바꾸는 것을 우린 지금부터 유식하게 교환이라고 할게요. 교환. 첫 번째, 이 교환의 뜻은 뭐냐면 자리 바꾼다. 자리 바꾸는 것 이렇게 하시죠. 자리 바꾸는 것을 자리 뭐라고 쓴 거냐. 자리 바꾸는 것을 우리는 이제부터 앞으로 교환 법칙이라 할 건데요. 사실 예전부터 교환 법칙이라고 불러왔어요. 몰라, 그냥 자리 바꿔 교환 법칙 이렇게 합시다. 자, 왜 제가 강조를 하냐면 나온다. 다음 문제 막 식을 줘놓고 얘가 교환이니 결합이니 분배니 찾아라 골라라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따라서 교환 법칙은 자리를 바꾸는 것, 이 정도는 외워 주셔야 돼요. 됐으면, 자, 교환 법칙이 뭔지 교환 법칙이 무엇인지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 A랑 B랑 합집합이 있는데, 이거 자리를 바꿔서, 즉 교환해서 해도 괜찮대요. 괜찮죠? 자, 두 번째, 왜 괜찮아요? 몰라요. 그림 그려봐. 자, A가 있고요, B가 있는데 교집합이 있어요. 이것도 자리를 바꿔서 B부터 먼저 쓰고 교집합 A 써도 괜찮대요. 야, 이거 해야 되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거는요, 이거고요. 그죠? 이거는요, 이거잖아요. 따라서 빗근칭 영역이 똑같잖아요. 따라서 되는 거죠. 이거 모르면 안 되지. 그 심한 거다. 이거 모르면, 이걸 이해 못하면 심한 거다. 그림을 그려서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가 있고요, B가 있는데 가운데 이런 뜻이고요. 얘가 가운데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얘는요, 역시 요 가운데인 거니까 아까랑 B급의 영역이 똑같은 거죠. 따라서 두 개는 똑같아요 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셨죠? 자, 됐어. 몰라 이제. 자, 어쨌든 이거를 외워라 이렇게 설명하고 싶진 않아요. 빨간색 이거를 외워라 라고 하고 싶어요. 교환 법칙은 자리를 바꾸는 것, 이렇게 외워주시죠. 이게 바로 교환 법칙인 거예요. 이것은 집합도 성립하고요, 덧셈도 성립하고요. 어쨌든 다양한 경우에서 성립을 한다. 여기에서도 교환이고 여기에서도 교환이라고 부른다. 이 정도 좀 알아두시죠. 자, 결합 볼게요. 결합. 자, 결합은 뭐냐면 얘는요, 괄호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괄호와 관련이 있는 것. 얘가 바로 괄호와 관련이 있는 것. 얘를 지금부터 우리는 결합 법칙이라 해보죠. 자, 무슨 뜻이냐. 1 더하기 5 더하기 3 이렇게 있어요. 근데 편의상 괄호가 여기다 쳐보자. 그러면 무조건 괄호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6 더하기 3 돼서 이것의 결과가 9가 되는 거 맞죠? 근데 갑자기 괄호가 뒤로 바뀌었어. 이걸 구해버려요. 이렇게. 그럼 얘가 8인 거죠? 얘부터 해야 되는 거니까. 에다가 앞에 1 해주면 얘가 9가 되는 똑같네. 따라서 괄호의 위치를 바꿔도 괜찮다는 게 바로 결합법칙이라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배웠습니다. 괄호의 위치를 바꿔도 괜찮다 이런 뜻이에요. 괄호의 위치가 괜찮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1 곱하기 3 더하기 2랑 1 곱하기 3 더하기 2는요, 앞에 1과 3을 묶었던 괄호가 갑자기 뒤에서 3, 2로 묶어버린 괄호로 바뀐 거네. 이것도 과연 괜찮을까? 얘부터 계산을 해주시면 3 더하기 2는 얘가 5가 되는 거고요. 1 곱하기
적절치 않아요. 미안합니다. 이를요 사로 바꿀게요. 적절치 않았어요. 예제가 적절치 않았어. 아, 미안하다. 앞에가 12고 더하기 2가 돼서 14인 거고요. 얘는 4 곱하기 5가 돼서 20인 거죠. 이것은 괄호의 위치가 바뀌었더니, 괄호의 위치를 바꿔줬더니 값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결합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거냐면, 이거는 곱하기가 있고 더하기가 있고, 그죠? 곱하기가 있고 더하기가 있고, 이거는 연산인 종류가 달라요. 연산의 종류가 달라. 그러면 결합법칙이 언제만 가능하냐면 연산의 종류가 똑같아야 돼요. 합집합, 합집합. 둘 다 합집합. 오케이. 이런 경우는 괄호를 바꿔도 괜찮다. 무조건 바꿔라가 아니고요. 바꿔도 인정 이런 거라고요.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너 바꾸고 싶어? 그럼 바꿔도 돼. 이런 거라고요. 또 얘도 마찬가지로 교집합 두 개인 거죠. 연산의 기호가 똑같죠? 그럴 때만 괄호를 너 맘대로 옮길 수 있어 라는 뜻이라고요. 이해되셨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냐면 단 연산의 종류가 동일해야 돼요. 이럴 때만 결합법칙은 인정이에요. 무조건 바꿔라가 아닌 거예요. 바꿀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 너가 바꾸고 싶어? 그럼 바꿔 인정. 이런 거라고요. 되셨죠? 자, 분배법칙. 분배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하나 주고 넣어주고 이런 것들을 분배라 부르죠. 자, 분배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얘는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연산의 기호 달라져요. 얘가 교집합인데 얘는 합집합이죠. 따라서 얘는 결합법칙의 대상이 아닌 거라고요.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자, 우리 이런 거 있었죠. 5 곱하기 a 플러스 b라는 거는 여기에서 5만 보는 게 아니고 5 곱하기까지 봐서 이거를 하나, 둘 하잖아요. 따라서 5 곱하기 a, 5 곱하기 a, 5 곱하기 b 가운데 더하기 했었죠. 얘랑 똑같아요. 그럼 잘 보세요. a 교집합, b 합집합, c가 있으면 a만 보시지 말고요. a랑 교집합 같이 보셔서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본다면 얘는 a 교집합 b가 되는 거고요. a 교집합 c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 빨간색 플러스가 들어간 것처럼 얘도 가운데 합집합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이해가죠? 근데 이렇게가 한 팀이고 이렇게가 한 팀이라고 구분을 해주고자 괄호를 반드시 써주셔야 합니다. 괄호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따라서 얘가 이렇게가 되시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성립하나요? 이게 진짜 맞나요? 는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일단 교과서에 써있으니까 일단 외우자. 자, 외울게요. 분배법칙은 뭐냐면 분배법칙은 하나씩 넣어주는 것. 하나씩 넣어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씩 넣어주는 것. 단 뉴 괄호가 글씨 진짜 필요해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단 뉴 괄호가 필요해가 되시겠습니다. 펜을 바꿨거든 이걸로? 근데 진짜 못 쓰겠네. 펜이 문제겠니? 제 손이 문제죠. 그죠? 자, 하나 더 보실까요? 자, 이번에는요, 순서 바꿀게요. 이거 합집합 B, 교집합 A가 존재할 때 이것만 제발 보시지 마세요. 쟤만 보시지 말고요. 그 다음 연산까지를 좀 같이 봐주세요. 같이 봐주고 이렇게 나가주면은 A 합집합 B 이거 C인데 A 합집합 C 가운데 빨간색 이거 보셔서 가운데에다가 빨간색 해주시고 잊지 말고 new 괄호를 갖다 써주셔야 합니다. new 괄호. 자, 얘가 되시겠어요. 자, 많이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외웠죠? 6개를 배웠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얘만 증명을 할 거예요. 근데 뭐를 이용해서 증명할 거냐면 그림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이 팀을 자, 얘를요 1번 팀 검색할게요. 미안합니다. 자, 얘를요 검은색으로 한다고. 자, 얘를요 그래서 1번 팀이라 부르고, 자, 얘를요
2번 팀이라 불러서 1번의 그림과 2번의 그림이 똑같은지, 과연 똑같은지를 살펴볼게요. 자, 1번부터 그림을 그릴 건데요. A, B, C가 있는데 얘는 무조건 괄호 내에서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A 합집합 B에 I 합집합 B. 이거를 빨간색으로 칠할게요. A 합집합 B. 아니요. B 합시네. B 합시. B 합시. B 합시. 이거 다 색칠할게요. 정정정정정정 정정정정정정 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 정정정정정정정 정정정. 됐다. 자, 됐고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 여기에서요 파랑색 A랑 교집합 좀 해보자. 그러면 A가 어디냐면은 자 이렇게 할까요? A는 얘죠? 얘. 그러면 여기에서 파랑색과 빨간색이 겹치는 데가 어디냐?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미 알고 있죠? 파랑색과 그림 그리는 시간 다 가네. 파랑색과 빨간색이 겹치는 데가 어디냐? 바로 얘죠. 얘. 하트. 약간 하트 같죠? 자, 과연 두 번째에서도 과연 저 그림이 나온지 확인 좀 해보자. 자,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을 때 첫 번째 저는요 A 교집합 B부터 할 거예요. A 교집합 B가 여기고요. 두 번째 저는요 이거 할 거예요. A 교집합 C, A 교집합 C, A 교집합 C가 여기고요. 이해되시죠? 이걸 지금부터 몽땅 다 더하면 색깔이 친해지는 게 전부 다 답인 거니까 이만큼이 답이 되는 거네요. 안 보인다. 이만큼이 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빨간색 하트랑 여기서 하늘색 하트가 똑같으니까 두 개가 똑같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나만 하고 넘어가자. 자, 왜 안 알아요? 별로 해봤더니 저 자체를 묻는 문제는 별로 없고요. 증명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 그 과정을 이해를 해서 다음 거를 이해하면 좋은데 저거는 그냥 넘겨도 다음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해가시죠? 그냥 효율적으로 공부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자, 저의 그런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요. 자, 이것도 역시 4개를 이걸 외웁니다. 자, 얘는 암기입니다. 암기. 자, 100%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사실은 집합에서 나오는 공식 중에서 법칙을 제가 공식이라고 부르자고 말씀드렸죠. 집합에서 등장하는 공식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 중에 하나예요. 드모르간 법칙. 드모르간은 사람 이름인가 보다. 드모르간의 법칙. 자, 이렇게 있대요. 자, 어떤 상황이냐. 자, 5가 있고요, 4가 있는데 여기에 제곱이 있어요. 자, 이 제곱을 안에 넣어줄 때 5의 제곱 들어가고 4의 제곱 들어갈 때 곱하기 이런 거 했었죠? 이런 거 했었다. 몰라. 했었댄다. 근데 이거를 집합으로 가져가면은 A 합 B예요. 이거에 여집합을 해주게 되면은 똑같아요. 여기 5의 제곱이 있던 것처럼 A의 여집합 올라가고요, 4의 제곱이 있는 것처럼 B의 여집합이 올라가는데 얘가 문제예요. 무조건 얘는 반대예요. 반대. 이가 중요합니다. 반대. 왜요? 이따가 그림을 통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무조건 반대입니다. 따라서 자, 보세요. 이 여집합은 전체 여집합이에요. 전체 여집합인 거예요. 드모르간 법칙이 성립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전체 여집합일 때입니다. 전체 여집합일 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조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 얘가 합집합이었죠? 무조건 교집합 바뀌어요. 교집합이었죠? 무조건 합집합 바뀌어요. 합집합이 2개짜리네? 이거를 전체 여집합을 쌓아주어도 무조건 바뀌어요. 2개 다 바뀌어요. 얘가 교집합 2개죠? 이것도 합집합 2개가 바뀌어요. 100개예요. 100개 다 바뀌어요. 100개 다 바뀐다. 아셨죠? 무조건 바뀌어. 무조건 반대예요. 자,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그림 그려서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하지 마세요. 별로 의미가 없어. 해봤자 이거 증명하시고 이런 문제 별로 안 나오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를 외워서 어디에 적용하는 게 대부분의 문제들이지 이거 자체를 묻는 경우는 제가 한 번도 못 봤다. 아셨죠? 그냥 저를 믿고 그냥 신뢰하고요. 저를 신뢰해 주시고요. 이거 하나로만 증명을 해 보일게요. 자, 하지 마세요. 시간 아까우니까 차라리 문제를 푸세요. 자, 얘가 1번, 얘를 2번이라 불러봅시다. 1번의 그림을 그릴 건데요. 일단은 여집합이 있어 보이니까 전체 집합 하나 그려주시고 A집합과 B집합을 살짝 만나게 그릴게요. 첫 번째, A 합 B는 여기 가운데 내부 맞죠? 그죠? 이것의 반대니까, 얘의 반대니까 바깥 부분에 대해 해야겠네? 바깥 부분. 아니야, 이거 하지마. 너 이거 하지마. 바깥 부분에다 색칠해야겠네? 바깥 부분. 짱. 이거 진짜, 색깔 좀 어떻게 좀 이쁘게 하고 싶다. 바깥 부분. 손목아. 바깥 부분. 쩡 됐어요. 자,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는요, 역시 전체 집합이 있고요, 안에 A도 들어있고요, B도 들어있고요. 첫 번째, A 여집합 할게요. A 여집합. A의 바깥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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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의 바깥 부분. 자, 됐어요.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 여기에서 B의 바깥 부분, 이 녀석의 바깥 부분. 그러면 A는 보지 마세요. B 동그라미만 보시고 A는 보시지 말고요. 가 됐습니다. 요거 두 개 관계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가 겹쳐 있는 거, 빨강과 파랑이 다 보이는 부분, 바로 여기네요. 정정정정정 그랬더니 요거 두 개가 영역이 일치하네, 따라서 똑같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바로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무조건 전체 여집합일 때 무조건 반대예요. 반대. 아셨죠? 이거 엄청 앞으로 계속 나와요. 집합의 공식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공식입니다. 드모르간의 법칙. 이걸 모른다, 절대 6등급 벗어날 수 없어요.